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의 다른 이름이 뭐겠습니까? 폭력이죠. 검찰개혁이 여전히요 현 정권의 아주 핵심적 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검찰개혁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집권자의 의지의 문제다, 인식의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집권자나 집권 세력이 검찰이라는 칼을 말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휘둘렀죠. 그 바람에 검찰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하고 난 후로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분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것이 나누어진 거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일찍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기용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검찰 권한을 행사하라 뭐 이렇게 주문을 했죠. 당부를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같은 편이잖아. 그러니까 윤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했던 특검,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으니까 우리 편이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말의 뜻을 아마 알 거야. 이래서 믿거니 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겠죠. 그런데 사람을 잘못 고른 겁니다. 왜? 윤 총장은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말하면 말하는 그것만 듣는 사람이죠.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찰권 행사를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윤 총장에게 있어서 기준은 대통령의 말이 아니고요, 헌법과 법률이죠. 그런데 이제 현 정권의 실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은 정의를 독점한 그런 세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혹시 뭐 불법을 했거나 과오를 저질렀거나 그래도 누구한테든 검찰에 대해서 있어서든 뭐 이것은 경찰에 대해서든 아무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윤 총장은 그게 아니죠. 윤 총장은 이 사람들의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의 무오류성, 이걸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당신들도 잘못하면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죠. 이런 그 윤 총장이 어떻게 정권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은 밀려나고 다급해진 이제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긴급 수혈했다고 할까, 혹은 뭐 징발했다고 할까. 어쨌든 추 장관을 다시 이제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추 장관은 대통령의 그 신뢰, 거기에 부응하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아주 처음부터 직진했죠. 조국 전 장관과는 오히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그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보호자 역할을 자임한 거죠. 1월 3일 날 취임했는데요, 1월 8일 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검의 윤 총장 그 참모, 고위 참모들 8명 전원을 전국으로 흩어버렸어요. 팔다리 다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1월 23일 날 다시 이제 중간 간부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때 청와대 관계자들이라든지 대통령 측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전국으로 다 흩어버렸죠. 이 권력의 본질은 폭력인데요, 폭력 중에서도 합법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인데, 그 국가 폭력의 행사 주체가 누구냐면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폭력의 뒷받침을 받아서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폭력적인 권력 행사, 이 전형을 보여주는 얘가 추미애 장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뭐 내 권한을 법대로 행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보면요, 검찰 조직을 거의 난도질을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 권한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추 장관만의 인식이 그렇다, 태도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보십시오. 지난달 23일에 자신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검찰의 쿠데타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청와대 비서관이 높은 자리라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검찰이 일개 비서관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겠습니까? 그 정도로 기고만장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인식,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의 범죄 사실, 범죄 행위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도 했고요.
추 장관은 말이죠. 그렇게 인사만 단행한 게 아니라요. 직제도 대대적으로 개편했죠.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부라든지 공공수사부 대폭 줄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전담수사부서 이것도 이제 일부를 떼내가지고 형사부도 만들고 무슨 공판부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요. 아주 그 역할, 권한 이걸 대폭 축소해버렸죠. 이렇게 함으로써 정권 중심을 향한 그런 검찰의 칼날 이것을 아주 원천 봉쇄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정도에 그치지도 않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법 쪽에서 뭐 야단이 났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제도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법무부가 어떠거라 해서 그거 장기 구상일 뿐이다.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데 추 장관이 뭐 그 정도에서 끝낼 사람입니까? 바로 15일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고검 검사장 6명, 지검 검사장 18명인데 여하튼 15일에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건 이제 강금실 법무장관이 소집했던 이후로 17년 만에 법무장관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그 의도는 뻔하죠. 바로 이런 거, 그러니까 기소검사, 이 수사검사 분리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직제 개편이라든지 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여러분 동의해라 이 말 아닙니까? 특히 주목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니다. 우리 검찰은 추미애의 검찰이고 문재인의 검찰이다. 이걸 분명히 인식시키겠다는 거죠. 당신들 똑바로 봐. 줄을 똑바로 서라고. 윤 총장 그 검찰이 아니야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하고자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윤 총장은 이 개혁 방안들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 뭐 아마 이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소검사, 이 수사검사 분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참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검찰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사병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검찰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갑니까?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문 대통령 그래도 잘한다. 추미애 장관 그래도 잘한다. 이렇게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법에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자기 권한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건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겠습니까? 정권이요. 폭력성을 과시하면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라고 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의 실적을 또 정권의 업적을 심판합니다. 선거야말로 전형적인 심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4월 15일 총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